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최악의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셰퍼드가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지고 $20,000,000의 기술이 실패했으며 마약 카르텔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2마리의 하얀 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텍사스 멕시코 국경은 국가 안보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상징하는 미국의 중요한 최전선입니다. 이곳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는 오랫동안 정예 보안 요원, 최첨단 기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수색견과 탐지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수입한 저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 등 고도로 훈련된 이 개들은 한 마리당 $200,000가 넘는 최고급 혈통으로 국가를 보호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육되고 훈련된 최고의 개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적처럼 보였던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경 보안군이라는 명성이 무너지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텍사스 국경은 평범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낮에는 기온이 50씨 이상으로 치솟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땅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태양은 사막의 모래를 태우고 거친 바람은 시야를 가리고 호흡을 힘들게 하는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험준한 지형을 휘몰아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유럽에서 가장 엘리트하게 자란 개들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로 인해 개들은 그늘을 찾아야 했고 불법 국경 통과와 마약 밀매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개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매서운 추위로 인해 체력이 고갈되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힘과 민첩성, 지능으로 유명한 저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도 텍사스의 극한 기후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열사병, 탈수, 탈진에 대한 보고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는 또 다른 개가 열 관련 증상으로 쓰러졌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의사들은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영구적인 손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이 개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신임 훈련사 제임스 김이 처음 텍사스 국경 순찰대에 한국 진돗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을 때 회의적인 반응과 웃음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노련한 경찰관들에게 아시아 섬에서 온 작고 연약해 보이는 개가 자신들의 소중한 점원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셰퍼드는 완벽한 혈통과 엄격한 훈련을 거쳐 유럽에서 수입된 힘, 민첩성, 지능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온 낯선 품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항상 최고 중에 최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먼 셰퍼드는 강력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며 겁이 없었고 벨기에 말리노는 빠르고 민첩하며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개들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발되고 세심하게 훈련된 개들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돗개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진돗개를 탐지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요원들에게 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도는 유럽 품종과 달리 극한 기후에 잘 적응하는 독특한 품종이었다. 한국의 진도에서 자란 진돗개는 체력이나 민첩성을 잃지 않고 영하 20C4F에서 영상 40C104F에 이르는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 놀라운 적응력은 다른 어떤 견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먼 셰퍼드가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쓰러지고 추운 사막의 밤을 떨고 있을 때 진돗개는 한국의 비슷한 환경에서도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진도 사람들을 진정으로 차별화시킨 것은 놀라운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독립심과 전략적 사고, 뛰어난 판단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훈련과 명령에만 의존하는 다른 견종과 달리 진돗개는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진돗개는 믿을 수 있는 수색견일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추적견이자 보호견이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을 세우고 적응하는 능력은
아무리 훈련해도 따라할 수 없는 뚜렷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제임스는 진돗개의 탁월한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수세기 동안 한국 민속에서 칭송되어 온 특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주인과 재회하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유대감 덕분에 진돗개는 주인을 맹렬히 보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순종적인 개가 아니라 팀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파트너였습니다. 전환점은 제임스가 2005년 FCI 국제애견연맹 등록 평가 결과를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돗개가 지구력, 감각 지각, 인지 능력에서 다른 품종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후각은 저먼 셰퍼드보다 1.5배 더 강력하여 아주 미세한 밀수품의 흔적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첩성과 속도는 벨기에 말리노이와 비슷하지만 체력과 지구력은 2배나 뛰어나 먼 거리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국경의 광활하고 험난한 지형의 이상적인 견종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영국 진도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실험 프로그램에서 18마리의 진돗개를 국경 보안 미법 집행 임무에 배치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뛰어난 추적 능력을 보여주었고 지능이 뛰어나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진도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한 다른 5개국에서도 비슷한 목적으로 진도호를 도입하기 시작할 정도로 진도호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하자 텍사스 국경 순찰대 내부의 회의론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잠재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진돗개의 적응력, 지능, 충성심, 지구력은 엘리트 유럽 품종들을 무력화시켰던 환경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가 어려움을 겪었던 곳에서 진도는 번성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일축했던 마이크 톰슨 선장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도는 단순히 일하는 개가 아니라 우수성의 기준을 재정의할 수 있는 품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과 탐지견, 배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진도 도입에 동의했고 이는 국경 보안의 발전의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대담하고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필요성과 전통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진도호인 백구와 설배가 텍사스 전초기지에 도착하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원들은 한국에서 온 이 작고 소박한 개가 오랫동안 믿어온 유럽의 강력한 챔피언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태도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진돗개가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텍사스 국경 순찰대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극한의 날씨, 교활한 카르텔, 불가능한 확률에 직면한 이 놀라운 개들은 때로는 가장 큰 강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편견을 깨고 용기, 충성심, 탁월함의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증가하는 위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미국 국경 방어의 약점을 빠르게 알아차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밀수꾼들은 더욱 대담해져 순찰대의 작전 시간에 취약점을 악용하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개들이 낮에는 더위로 인해 무력화된다는 것을 알고 조직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추위로 인해 지친 개들이 쇠약해지면서 밤에 국경을 넘는 일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마약 적발 건수는 급감하고 인신매매는 증가했으며 카르텔은 점점 더 무자비하게 활동하는 등 현장의 보고는 암울했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도구 없이 고조되는 위기에 직면한 순찰대원들의 사기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의 실패 국경 보안의 미래라고 선전된 첨단 감시 장비도 텍사스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첨단 동작 감지기, 적외선 카메라,
드론이 국경을 따라 배치되었지만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되었습니다. 낮의 더위로 인해 열화상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오탐지를 일으키거나 목표물을 완전히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먼지 폭풍은 모션 센서를 막았고 극심한 온도 변화는 드론의 오작동이나 추락을 초래했습니다. 독보적인 상황 인식 기능을 제공하려던 2천만 달러 상당의 최첨단 기술은 이제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하드웨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실패는 국경 순찰대원들의 무력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장비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는 적에게 수적으로 열세였고 지능적으로도 밀렸으며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월경 시도가 발생했을 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리오그란데 강을 가로질러 국경 순찰대를 압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무더위로 쇠약해진 정예 점원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즈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순찰대원들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텍사스 국경 초소의 지휘관인 마이크 톰슨 대위는 20년 경력 중 처음으로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세계 최고의 수색견으로 무장한 그의 팀도 끈질긴 자연의 힘과 인간의 독창성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환경은 정복할 수 없는 적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톰슨 대위는 나중에 그곳에 서서 혼돈의 상황을 지켜보며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군견, 최첨단 기술, 수년간의 훈련 등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더위도 우리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카르텔은 더욱 대담해져 더욱 빈번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경 순찰대원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기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점원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는 더 이상 예전의 맹렬한 수호자가 아니라 텍사스 사막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톰슨 대위는 해결책을 찾으라는 워싱턴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팀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고 그의 개들은 고장이 났으며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장비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이제 무법지대인 국경에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새로운 팀원, 즉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의 트레이너인 제임스 킴이 등장하면서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참일 뿐이라고 무시당했던 김 훈련사는 텍사스 국경 순찰대가 보안견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품종인 한국 진돗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톰슨 대장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섬에서 온 개가 어떻게 정예견인 점원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진돗개의 회복력, 지능, 적응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진돗개는 영하 20시에서 영상 40시까지의 온도에서 잘 자라는 험준한 진도 섬에서 자란 견종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지구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충성심, 날카로운 지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급진적이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지만 톰슨 대위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절박함이 회의론을 압도했고 그는 실험에 동의했습니다. 이 결정이 텍사스 국경 순찰대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국경 보안의 역사를 영원히 다시 쓰게 될 줄은 그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형 진도의 도입은 무너져가는 방어선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자 도박이었습니다. 필요성과 관습을 무시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톰슨 대위와 그의 팀은 때때로 가장 훌륭한 해결책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카르텔에 밀리고 환경에 밀리고 자존심에 짓눌려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땅에서 온 소박한 흰개 2마리가 도착하면서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국경을 향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용기와 충성심,
적응력이 가장 혹독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웅적인 활약과 탁월한 능력에 대한 소식은 미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국제 뉴스 매체에서 진도견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피해 숨겨져 있던 마약 밀반입을 탐지하는 것부터 험난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이주민을 구조하는 것까지 이 개들은 다른 어떤 품종이나 기계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능력은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대중의 관심과 찬사가 급증했습니다. FBI의 행동 분석 부서는 진돗개의 놀라운 인지 및 감각 능력에 주목하고 심층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획기적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진돗개는 다른 견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전자 마커가 한국에 험준하고 고립된 지역인 진도에서 수천 년 동안 진화한 결과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고립된 사육 환경 덕분에 진돗개는 뛰어난 회복력,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후각이 저먼 셰퍼드보다 1.5배 더 뛰어난 것으로 입증된 진돗개의 뛰어난 감각은 조상 때부터 사냥개로서 거친 지형에서 살아남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애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최정의 견종조차 흔들리는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냥개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영하 20시 영상 40시사의 프백사이프의 극한의 기온을 견디는 능력과 놀라운 지능, 전략적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른 모든 작업견과 차별화되는 진돗개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국제 애견 커뮤니티는 이 발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진돗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엄격한 훈련 프로그램과 저먼 셰퍼드의 작업견 유산이 탄생한 곳으로 유명한 독일 경찰견 훈련학교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돗개의 탁월한 감각 능력과 적응력을 인정하여 훈련 커리큘럼에 진돗개를 통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권위 있는 독일 경찰 훈련 시스템에서 비유럽 견종이 합법적인 경찰견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념비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법 집행기관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중동에서는 정예 K9 부대로 유명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대테러 작전을 위해 진도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지역의 극한 기후와 복잡한 도시전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진도의 보건력과 전략 정보는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도 재난 대응팀은 진도의 뛰어난 추적 능력과 놀라운 내구성을 수색 및 구조 임무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진도는 텍사스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재난 구호 작전의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만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 왕립 애견 협회는 진돗개의 충성심, 지능, 적응력을 높이 평가하여 진돗개에게 우수 견종상을 여러 차례 수여했습니다. 영국군은 국경 보안과 대테러 임무를 위해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동물 행동학자는 진돗개의 인지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발표하여 진돗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영장류의 그것과 비교했습니다. 저명한 과학 저널에 게재된 이 연구는 진돗개가 고도의 추론과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 기존의 작업견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안보기관, 재난구호단체, 연구기관 등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국보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품종의 혈통과 유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외국 기관이 한국 내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진도 국제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품종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최첨단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 핸들러들은 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진도의 뛰어난 재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독특한 훈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국제 협력의 허브가 되어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애견 훈련 방법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 진도의 부상은 안내견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작은 섬에서 온 충직한 반려견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적응력, 지능, 충성심으로 존경받는 세계 최고의 견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법 집행기관, 재난구조 및 보안기관의 눈에 진도는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라 희망, 용기, 회복 탄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진도가 계속해서 장벽을 허물고 예상을 깨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텍사스의 혹독한 사막부터 전 세계의 재난 피해 도시까지 이 특별한 개는 용기, 지능, 충성심이 가장 험난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유산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돗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환경 텍사스 멕시코 국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로 극한의 기상 조건은 아무리 강인한 생명체도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이 혹독한 땅은 낮에는 50씨 이상으로 치솟는 무더위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가 특징입니다. 광활한 사막은 거친 지형과 날카로운 바위, 드문드문 자라는 초목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먼지 폭풍이 건조한 지형을 휘몰아쳐 가시거리가 불과 몇 미터로 줄어들고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은 호흡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은 단순한 성가신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적입니다. 이 불안정한 국경을 지키는 것이 임무인 미국 국경 순찰대에게 텍사스 사막은 단순한 지리적 장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내와 기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끊임없는 적입니다. 최정예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최고의 장비와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아무리 많은 훈련과 기술을 동원해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순찰대원들은 탈수증과 열피로에 시달렸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저체온증에 취약했습니다. 국경 순찰대의 가장 큰 자산인 정예 수색견과 탐지견도 사막의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부대는 주로 유럽에서 직접 수입한 점원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 등 고도로 숙련된 개들로 구성된 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번식과 훈련의 정점을 보여주는 부대의 자랑이었습니다. 개당 가격이 20만 달러가 넘는 이 견종들은 힘과 지능, 민첩성이 뛰어나 세계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번식이나 훈련을 시켜도 텍사스의 혹독한 기후에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온화한 기온과 온화한 환경에 익숙한 유럽에서 자란 개들은 텍사스 사막의 극심한 더위와 추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뜨거운 모래 때문에 개들은 그늘을 찾아야 했고 불법 월경과 마약 밀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개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영하의 추위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어 지치고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열사병, 탈수, 탈진에 대한 보고가 놀라울 정도로 빈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는 열 관련 증상으로 쓰러진 개가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왔고 수의사들은 이러한 극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영구적인 손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개들의 뛰어난 훈련과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사막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은 한때 텍사스 국경 순찰대를 둘러싸고 있던 무적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견과 최첨단 기술로 유명한 엘리트 부대는 텍사스 사막이라는 정복할 수 없는 적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텍사스 국경 순찰대가 험난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의 취약점은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활하고 수완이 뛰어나기로 악명 높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미국 국경 방어의 약점을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무력화된 수색견과 긴장한 국경 요원들을 관찰한 카르텔은 전략을 수정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순찰대의 소중한 점원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들이 너무 지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극단적인 날씨 패턴을 악용하여 낮에 가장 더운 시간대나 밤에 가장 추운 시간대를 택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로 인해 개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막 모래의 온도는 70도를 쉽게 넘나들며 개들의 발을 태우고 몇 분 만에 열탈진을 일으켰습니다. 힘과 체력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점원 셰퍼드는 사막의 드문드문한 관모, 그늘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스피드와 민첩성으로 유명한 벨기에 말리노이도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강력한 근육이 소진되어 무기력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인해 국경 순찰대는 사실상 앞을 볼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카르텔은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의 저항 없이 마약과 사람들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켰습니다. 밤이 되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지친 수색견들은 잔인한 추위의 기력을 잃고 주체할 수 없이 떨었습니다. 이 수색견들은 기후가 훨씬 덜 혹독한 유럽에서 사육되고 훈련되었습니다. 텍사스 사막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교대 근무로 지친 순찰 요원들도 추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면 부족과 피로로 인해 밤새 효과적인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약 카르텔은 어둠을 이용해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추기 위해 더욱 대담해졌고 밤을 틈타 더 자주 국경을 넘었습니다. 마약 카르텔은 전략적으로 순찰대의 작전 한계를 외과적으로 정밀하게 악용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주의를 분산시켜 국경 요원들을 유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 이민자 그룹이나 마약 수송선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적응하여 정교한 역감시 기술을 배치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순찰대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정찰병을 고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카르텔은 첨단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하여 감시 카메라와 통신 네트워크를 무력화함으로써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경 보안팀의 시야를 더욱 좁혔습니다.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월경과 마약 밀매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카르텔이 보안 조치를 성공적으로 우회하면서 메탐페타민, 헤로인, 펜타닐 적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인신매매는 급증했고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약화된 방어망을 악용하여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때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압도당했습니다. 암울한 현실에 직면한 요원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탐지견, 수년간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날씨와 교활한 적들의 끈질긴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경 순찰대원들은 열세와 수적 열세를 느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이제 대응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는 적을 상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용기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과 교묘하고 끈질긴 범죄 네트워크와의 두 가지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속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국경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위기는 새로운 접근 방식,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 혁신적인 솔루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해결책이 어디에서 나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술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시대의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광활하고 위험한 국경 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 및 탐지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동작 감지기, 지상 센서, 항공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배치하여 실시간 인텔리전스와 상황 인식을 제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2천만 달러가 넘었고 이러한 시스템은 텍사스 국경 순찰대에 비할 데 없는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게임 체인저로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사막의 혹독한 현실은 이 기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낮에는 극심한 더위로 인해 열화상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체온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카메라는 종종 70C를 넘나드는 뜨거운 지상 온도에 압도당했습니다. 뜨거운 모래는 너무 많은 열을 방출하여 카메라가 타오르는 사막, 바닥을 사람의 활동으로 오인하여 오탐지를 발생시켰습니다. 반대로 환경과 사람의 신체 사이의 열 대비가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실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국경 순찰대는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불법 월경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동작 감지기와 지상 센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막의 강풍은 미세한 모래 입자를 운반하여 센서를 막고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하여 민감한 장비가 손상되고 수명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보정된 동작 감지기는 사막의 야생동물에 의해 자주 작동하여 순찰 요원들이 쓸데없는 추격전을 벌이는 오경보로 이어졌습니다. 오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요원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었고 가뜩이나 낮은 사기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국경 감시의 최고봉으로 여겨졌던 항공 드론도 나름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기내 전자 장치에 영향을 미쳐 잦은 오작동과 통신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드론은 사막의 거센 바람 속에서 비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드론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시스템이 단락되고 공중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오류로 인해 국경의 많은 부분이 감시되지 않아 마약 카르텔과 인신매매범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카르텔의 정교한 대응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감시 카메라와 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첨단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하여 감시 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체 드론을 사용하여 순찰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정보를 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카르텔의 기술에 정통한 전술은 텍사스 국경 순찰대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능가했으며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첨단 감시 시스템과 정예 탐지견의 조합이 철통 같은 국경 방어망을 구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텍사스 사막은 인간과 기계 중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전쟁터로 판명되었습니다. 국경 보안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2,000만 기술 투자는 참담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 장비가 고장났을 뿐만 아니라 카르텔의 독창성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실패는 국경 요원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업무를 더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할 기술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장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탐지견 부대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인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국경 순찰대는 자연과 고도로 적응한 범죄 네트워크에 맞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앞이 보이지 않는 무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고 마이크 톰슨 대장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국경 통제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탐지견, 최첨단 기술, 전략적 순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계도 때로는 자연의 잔인한 힘과 인간의 독창성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겸허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과 전통적인 방법이 실패한 곳에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 즉 색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계점 텍사스 국경 순찰대의 한계점은 무더운 여름 오후,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국경 횡단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조직적으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면서 국경 수비대를 압도적인 숫자로 압도했습니다. 순찰대의 취약점을 연구한 카르텔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율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 수색견인 점원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가 무더위에 무력화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온이 50씨 이상으로 치솟자 땅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수색견들의 발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때 강인함과 지구력으로 유명했던 점원 셰퍼드들은 사막의 드문드문한 관목, 그늘 아래서 헐떡이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몇몇은 열탈진으로 쓰러져 혀를 축 늘어뜨린 채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스피드와 민첩성으로 유명한 벨기에 말리노이도 더위에 지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이 똑같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견이라는 텍사스 국경 순찰대의 자부심도 텍사스의 태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순찰대원들은 노출된 채 취약한 상태로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탐지 도구인 탐지견의 지원 없이 요원들은 제한된 인력으로 이민자들의 맹공격에 맞서야 했습니다. 요원들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한국 진돗개들의 놀라운 활약은 텍사스 국경 순찰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